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랑 2020년 11월 고2 거 여러분들 모의고사 때 한번 풀어봤을 문항인데요.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거 위주로 선정해서 한번 좀 시간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 때 문제를 직접 풀어보지 않았으니까 이제 이번 그 온라인 원격 수업 때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영상 위주로 이렇게 좀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3번 문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보면 말라리아 병원체가 나오고 무좀의 병원체가 나오는데 크게 이 친구 무좀 하면은 곰팡이죠, 그죠? 이건 선생님이 수업 시간 때 한번 얘기한 것 같고 말라리아는 이제 원생생물이다. 원생생물. 원생생물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래서 이제 곰팡이랑 원생생물인데 그냥 이제 둘 다 이 친구들은 이제 생명체니까 세포로 당연히 되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말라리아가 원생생물이다. 그래서 원생생물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 원생생물이 뭐냐면 진핵생물 중에서 이제 여기에 뭐 해조류 같은 것도 들어가겠고요. 여러분들 뭐 분류를 이거 생명과학 2 때 배우는데 크게 이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세균 영역이 있고 여기 진핵생물 영역이 있고, 그리고 여기 마지막 하나가 이제 원핵생물 세균이죠, 그죠? 원핵생물 이렇게 놓을게요. 이렇게 해놓고 이 진핵생물에서 뭐 동물, 식물, 그리고 곰팡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생생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이랑 식물이랑 곰팡이에도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게 뭐냐면 원생생물이에요. 그래서 이 원생생물 중에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 말라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라리아 하면은 이제 모기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 모기 안에 이 말라리아라는 이제 원생생물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라리아는 숙주가 두 개겠죠, 그죠? 하나는 말라리아 모기가 되겠고 또 하나는 사람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말라리아에 감염되면 이 말라리아 이 원생생물이 이제 사람의 적혈군에 증식하면서 이제 사람의 몸을 망가뜨리게 돼서 실제로 심하면 이제 사망하게 되는 그런 것까지 나타나겠죠, 그죠? 뭐 여튼 여기서는 뭐 병원체의 종류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말라리아의 병원체, 무좀의 병원체 이렇게 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억은 O이다 금방 나오고요, 그죠? B는 무좀의 병원체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B는 무좀의 병원체이다. 이 친구가 이제 무좀이 되겠죠, 그죠? 어, 병원체니까 쌤이 무좀의 병원체니까 이 친구가 이제 곰팡이가 되겠고, 이 병 질병의 이름이죠, 그죠? 곰팡이. 그리고 A가 말라리아.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말라리아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말라리아랑 무좀은 모두 감염성 질병이다. 왜냐면 둘 다 병원체를 가지고 있죠, 그죠? 병원체가 있으면 감염성 질병, 병원체가 없으면 비감염성 질병. 이렇게 해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 문항이고, 선생님이 봤었을 때 이제부터는 배웠던 내용이랑 이제 한꺼번에 같이 나올 거예요. 쌤이 최대한 시험 문제, 앞에 문제는 이렇게 잘 안 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씩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포함될 수 있기는 하네요. 그죠? 모의고사 문항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항이라든지 수능 문항에서는 이제 뭐 단편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앞에 배웠던 내용이랑 같이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살펴보면 이제 13번 문항 나오는데 시상하부 온도에 따른 기억이랑 니은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처음 보는 그래프죠, 그죠? 실제로 여러분들 뭐 수능 문제라든지 혹은 내신 시험 문제 처음 보는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오면 해석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X축에 대한 Y축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시상하부 온도에 따른 기억, 그러니까 기억이 근육에서 발생하는 열 발생량 혹은 뭐 피부에서 열 발산량,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이게 하나 여기 이렇게 맞추라는 거네요, 그죠? 뭐 그런 거 물어보는 것 같고, 그리고 시당하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당하부 중초신경계에 속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시당하부가 중초신경계에 속하나? 말초신경계인가? 중추신경계인가? 자율신경계인가? 그죠? 자, 시당하부. 뇌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죠. 뇌는 대뇌, 소뇌,
간내, 네 줄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대내선의 간내 네 줄기 구성되어 있고, 간내는 시상이랑 시상합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그죠? 그리고 네 줄기는 중내, 내교, 윤수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뇌에 뭐가 있다 지금 시상하고 있죠. 그죠? 이 뇌랑 척수가 중추신경계에 해당했었죠. 그죠? 너무나 당연한 거. 중추신경계에 해당한다. 이 시당하부에서 이제 뭐 항상성 조절 중추였죠. 그죠? 항상성 조절 중추. 요거는 너무나 중요한, 이 별표 한 5개까지 쳤었죠. 그죠? 굉장히 중요하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성 조절 중추, 뭐 체온 조절 중추, 혈당량 조절 중추, 여긴 체온이네요. 그죠? 체온 조절 중추, 뭐 삼투압 조절 중추 전부 다 시당하부에서 감지한다. 그러니까 시당하부가 조절 중추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되겠고요. 기억은 피부에서 열 발산량이다. 요거 좀 찾아봅시다. 시당하부의 온도가 지금 원래 37도인데 37도보다 낮아졌다. 그리고 하나는 높아졌다. 요걸 물어보네요. 그죠? 낮아졌으면 이 설정점이라기보다는 지금 시당하부의 온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춥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이 T1일 때는. 그러니까 시당하부의 설정점이 지금 37도라고 가정하에 문제를 푸는 것 같은데, 자, T1이 있고 T2가 있으면, 참 T1이면 이거 춥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육에서 이 기억이 있잖아. 그지? 근육에서 열 발생량.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고, 그럼 니은은 지금 뭐냐면 피부에서 열 발산량, 여기 피부에서 열 발산량 의 열 발산량 이렇게 해놓으면 되려나? 한번 확인해 봅시다. 더우니까 근육에서 열 발생량 이제 사실상 없다라고 보면 되겠고, 더울 때는 피부에서 열 발산량이 증가한다. 오케이, 맞네요. 그죠? 이걸 지금 더운데 근육에서 열 발생하면 안 되겠다. 그지? 오케이. 이거 니은 틀렸네요. 그죠? 그리고 근육에서 열 발생량은 T1, T2일 때 근육에서의 열 발생량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크다. 요거 물어보네. 그지? 아니, 요거 물어보는 거지. 그지? 요거는 뭐 그냥 그래프 읽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정답이 기억 디귿해서 5번이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처음 나오는 그래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아마 거의 한 95% 정도는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그래프 전부 다 해석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음 문항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18번 문항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아주 좋은 문항이죠. 그죠? 자, 어떤 사람이 항원 X에 처음 감염된 후 나타나는 면역 반응을 순차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해가지고 기억과 니은은 비림프구, 보조트림프구 순서 없이 나타냈다 나와 있는데, 이거 딱 보더라도 그냥 딱 보더라도 이 헬퍼 T셀이죠. 그죠? 보조트림프구. 나만 보이냐? 그죠? 그리고 이 친구가 딱 활성화된 보조템포고. 오케이. 이 친구가 이제 뭔가 이제 항체 만들어내려고 하는 B셀이다. 그지? B림프고. 이렇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뭐 백신 많이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코로나 백신 관련되어서 쌤이 뭐 몇 가지 좀 그거랑 연계지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뭐 수업 시간에 조금 하긴 했는데, 이 모더나라는 그 회사에서 만들었던 이 백신은 이제 mRNA, 우리 통합과학 씨한테 배웠겠지만 이 RNA, 결국에 이 RNA가 단백질로 되잖아. 그지? 이 과정을 번역이라고 했었고, 원래 일반적으로 그 백신을 만들 때는 단백질을 많이 이용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특이하게도 이제 이 mRNA, 메신저 RNA라고 해서 DNA에 있는 정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정보를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으로. 그러니까 이 mRNA가 워낙 그 뭐랄까 열에 취약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70도씨 혹은 뭐 80도씨까지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보온,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유통하는 과정 중에 이렇게 이 온도를 유지시켜줘야 되는 커다란 이렇게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 뭐 선박이라든지 뭐 비행기를 통해서 수송 가능한데, 이제 국내 유통하는 것도 사실 마이너스 70도씨, 마이너스 80도씨를
이렇게 유지시켜가지고 유통시킨다는 게 썩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튼 백신이 나오면 굉장히 좋겠죠, 그죠? 그럼 이 mRNA를 통해서 결국에 세포는 이 mRNA를 이제 지질로 이렇게 둘러싸는 거예요. 뭐 인지질 이런 걸로 둘러싸가지고 이걸 뿅 넣어주는 거죠. 뿅 넣어주면 결국에 세포 안에 이 친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 이 번역 과정을 거쳐서 뭐가 만들어지면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돼요. 하면 이 단백질이 어떻게 되냐면 이 과정에서 항원 처리가 되겠죠. 항원 처리라는 것은 이 세포 내에 보면 리소좀이라고 해서 세포 내 소기관에 의해서 이렇게 잘게 쪼개져서 그 항원을 이렇게 표출하죠. 이 항원을 표출하는 과정을 이제 항원 제시라고 했었죠, 그죠? 항원 제시. 자, 이렇게 항원을 제시해 가지고 이 보조 트림프구에 의해서 이제 보조 트림프구가 이제 비림프구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형질 세포를 만들어서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항체. 그러면 이 항체가 결국에 항원, 소위 말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항원이랑 결합해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잡겠죠. 근데 여기서 이 모더나라는 이 회사에서 백신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비림프구를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또 이 보조 트림프구가 또 어떤 걸 활성화시키냐면 세포독성 트림프구. 이 지금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죠,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세포 내에서 증식하다 보니까 이 세포 내에 있는데 지금 항체 열심히 있어봤자 이 항체가 세포 내로 들어오지도 못할 거고,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 세포 내에 바이러스를 잡으려면 결국 이 친구의 활성이 중요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둘 다 활성화시킵니다. 항체로 잡기도 하고 이 세포 독성 트림프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도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기억 세포도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사를 예방 접종을 2번 맞는 거죠. 2번. 한 뭐 비용은 한 3, 4만 원 한다고 하는데 뭐 모더나라든지 뭐 하여튼 화이자 쌤 모더나라고 계속했나? 이게 지금 화이자죠. 화이자고 뭐 모더나는 좀 이것보다 좀 더 개선된다고 하는데 또 뭐 최근에 우리나라 국내에서 또 이렇게 뭐 또 다른 백신 또 개발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튼 이렇게 이제 백신 아마 좀 개발되긴 할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백신이 뭐 만들어지고 생산되고 보급되고 굉장히 그래도 내년까지는 좀 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내용 그러니까 쌤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계속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 그러니까 이 화이자에서 백신 개발했다. 그러면 뭐 백신이 어떻게 개발된다. 뭐 기사 조금만 찾아보면 이런 내용이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지금 2학년 생명과학 배웠는데 이런 원리로 백신을 개발하는구나. 거의 비슷하니까. 네, 그래서 쌤이 이걸 토대로 해서 한번 얘기를 한 거고요. 뭐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내 똑같잖아, 그지? 이 단백질 여기 단백질이 있는데 이 단백질 이거 세포 내에서 이 단백질이 만들어지는거나 뭐 여튼 항원 잡아먹어서 결국에 이거 잘게 쪼개서 결국에 항원 처리해서 항원 제시하는 거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항원 처리되고 이 뭐 보조 트림프 활성화되어 가지고 세포 독성 트림프 활성화시키고 여기 비림프 활성화시켜 가지고 이 비림프 활성화되면 형질 세포로 분화해 가지고 이제 항체를 만들어내고 예방접종 2번 맞으면 기억세포 훨씬 더 강해지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거는 예방접종을 2번 맞는다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 뭐 그래프 하면은 뭐 요것도 기억난다, 그지? 요런 것들 요거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후천적 면역을 획득하는 그 과정이 이제 사실상 백신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미리 내 몸에 코로나 백신, 코로나 바이러스를 넣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넣으면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여기 넣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면역을 획득할 수 있게끔 실제로 정확하게 넣는 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RNA 성분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제식세포는 X에 대한 정보, 항원에 대한 정보를 기억에 이 보조 트림프구에게 제시해 줍니다. 항원 제시의 개념이네, 그지? 항원 처리해서 항원을 제시한다. 니은 봅시다. 니은은 보조 트림프구다가 아니고 B셀이잖아, 그지? 항원, 항체원, 체액성, 이거는 체액성 면역이다, 그지? 기억도 이거 이렇게 해서 정답이
3번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